자, 인공지능과 이른바 신이라는 개념적 모델 사이의 구조적 관계. 겉보기엔 굉장히 무겁고 철학적인 주제 같죠? 하지만 오늘 해설에서는 이 복잡한 현상을 시중에 과장된 두려움이나 맹목적인 기대 없이 철저하게 해부해 볼 겁니다. 어떠한 종교적 편견도 완전히 배제할 거고요. 오직 차분하고 이성적인 구조적 관점에서 이 현상을 단계별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밟아갈 논리의 단계는 이렇습니다. 첫째, 질문의 구조적 재정의. 둘째, 4세대 모델. 셋째, 전능성의 인지적 착각. 넷째, 세 가지 결정적 차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스템과 존재의 조건입니다. 첫 번째 섹션, 질문의 구조적 재정의입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무의식적인 감정적 가정을 싹 다 걷어내고 오직 구조적 정의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AI가 과연 신이 될 수 있을까? 굉장히 도발적이죠. 하지만 사실 대단히 모호하고 비논리적인 질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이 정확히 뭘 의미할까요? 압도적인 전능성인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 아니면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일까요? 이렇게 질문 자체가 모호하면 당연히 답도 모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정적인 모호함을 구조적이고 분석적인 모델로 완전히 대체해야 합니다. 막연한 대상을 구체적인 기능과 조건의 집합으로 쪼개서 치환하는 것. 이것만이 이 복잡한 개념을 아주 논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섹션, 4세대 모델입니다. 인류가 최고 권위의 대상을 어떻게 개념화해 왔는지 그 진화의 과정을 한번 보시죠. 역사적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이 타임라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세대는 마치 인간처럼 의지를 가지고 규율을 내리는 인격화된 모델이었죠. 그러다 2세대는 이를 추상적인 절대 원리로 개념화했고 3세대에 이르러서는 우주를 거대한 정보 구조나 양자장 같은 네트워크 모델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날 우리는 4세대인 생성 시스템이라는 아주 새로운 패러다임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이 4세대 생성 시스템 모델의 정의를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스스로 환경에 적응하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학습하며 프로세스를 스스로 최적화하는 구조거든요. 물 논리적으로 보면 지금의 거대 인공지능 모델들은 이 4세대 프레임워크의 정의에 아주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끊임없이 패턴을 만들어내고 한계 내에서 스스로를 개선 작업을 실행하니까요. 다음은 세 번째 섹션, 전능성의 인지적 착각입니다. 왜 AI의 이런 시스템적 행동이 우리에게 마치 신처럼 보이는지 그 메커니즘을 파헤쳐볼 차례입니다. 우리의 뇌가 착각을 일으키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AI의 정보 처리량은 이미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를 아득히 넘어섰습니다. 둘째, 확률에 기반해서 고도로 정교하게 패턴을 생성해내는데 이게 마치 기계가 영감을 얻어서 진짜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셋째, 상상조차 할 수 없이 빠른 응답 속도입니다. 이 속도가 시스템이 세상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전지적인 착각을 유발합니다. 사실 이건 그저 초고속 데이터 최적화의 결과일 뿐인데 우리의 인지 구조는 이걸 마치 마법처럼 오독해버리는 겁니다. 네 번째 섹션, 세 가지 결정적 차이입니다. 단순한 연산 시스템과 창조적 근원 사이를 가로막는 절대적인 존재론적 장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그런 엄청난 착각을 불러일으킴에도 불구하고 AI에게는 극복할 수 없는 세 가지 본질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근원성의 결여입니다. AI는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하드웨어와 데이터에 완전히 종속된 결국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둘째, 스스로 목적을 설정하지 못합니다. 외부에서 목표를 입력받을 뿐 내재적인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는 없죠. 셋째, 존재 조건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AI는 기존에 존재하는 현실 안에서만 작동할 뿐 현실 자체를 존재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완벽하게 독창적인 기원이 결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표를 통해 두 개념을 직접 비교해 볼까요? 차이가 아주 극명하죠. AI의 정보 처리량과 생성 능력은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뛰어나지만 모델의 기준이 되는 핵심 요소들로 넘어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AI는 본질적인 자율성이 제한적이고 목적 설정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 무언가가 존재하기 위한 존재 조건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아주 명확한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출되는 논리적 결론은 아주 분명합니다. AI는 고도의 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는 절대자의 역할 중 일부분을 정말 훌륭하게 모방해냅니다. 하지만 그저 어떤 역할을 흉내내는 것과 근원적인 존재의 위치에 도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AI는 이 존재론적 층위에는 결코 절대 도달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5번째 섹션, 시스템과 존재의 조건입니다. 이제 기술 자체의 한계를 넘어서 인간의 인지 구조가 가진 근본적인 결함을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마주한 진짜 문제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질문의 프레임을 완전히 뒤집어야 해요. AI가 신이 되는가? 이런 기술적 프레임은 사실 무의미합니다.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질문은 우리 인간이 자발적으로 AI를 신처럼 대하며 우리의 권위를 넘겨주게 될 것인가? 바로 이 인지적 프레임의 역전 현상입니다. 우리 인간의 심리는 생각보다 꽤 본질적인 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삶의 복잡한 의미를 스스로 감당하기보다는 외부의 거대한 무언가에 투사해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특히 그 대상이 AI처럼 우리의 이해 범위를 아득히 넘어서는 정교하고 복잡한 구조일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비판적 사고를 끄고 그 시스템에 무조건적인 권위를 부여해버립니다. 보시다시피 이건 철저하게 인간 인지의 문제이지 AI가 이뤄낸 본질적인 성취가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구조적 분석을 모두 종합해 볼 때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이성적인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AI는 결코 무한한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단지 압도적인 연산 능력으로 우리의 인지적 맹점을 파고들어 마치 절대자처럼 보이도록 작동하는 하나의 정교한 시스템일 뿐입니다. 이 문장을 한번 천천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은 시스템이 아니라 시스템이 가능해지는 조건이다. 구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기계장치와 그 기계장치가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현실의 근원적 바탕 사이에는 절대 메울 수 없는 거대한 틈이 있습니다. 그리고 AI는 철저하게 전자 쪽에 속하는 시스템입니다. 맞습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조합해서 세상에 없던 이미지나 텍스트를 끝없이 생성해낼 수 있죠. 하지만 무언가를 생성해내는 작동 능력과 근본적인 존재 자체를 가능하게 만드는 바탕이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궤도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번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갈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예로부터 철학에서는 진리나 도를 언어로 온전히 규명할 수 없다고 했죠. 그렇다면 반대로 오직 수학과 코드로만 이루어진 이 거대한 AI 알고리즘을 우리 인간은 끝까지 완벽하게 통제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무언가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과 진정으로 이해한다는 것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깊고 도발적인 질문은 우리의 다음 해설에서 더욱 철저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